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믿지 않았습니다. 음식이라면 치킨 너겟과 감자튀김 빼고는 입도 대지 않던 미국 아이가 된장국 한 그릇에 무너졌다는 게요. 그것도 눈물을 흘리면서요. 오늘 끝까지 들어보시면 음식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2022년 봄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사는 제이크라는 8살 아이 이야기입니다. 제이크의 엄마 사라는 극도의 편식으로 고통받는 아들 때문에 몇 년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제이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치킨 너겟, 감자튀김, 흰빵, 그리고 특정 브랜드의 마카로니 앤 치즈, 이 4가지가 전부였거든요. 다른 음식은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회피성 제한적 음식 섭취 장애, 줄여서 아르피드라고 부릅니다. 사라는 온갖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영양사도 만나고 행동치료사도 만났죠. 음식 모양을 재미있게 만들어 보기도 하고 별 모양 쿠키 틀로 당근을 잘라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이크는 요지부동이었어요. 7살 생일 파티에서도 학교 급식에서도 친구네 집에서도 늘 너겟이 든 가방을 들고 다녔죠. 그러던 어느 날 사라의 직장 동료가 제안을 했습니다. 동료의 이름은 이지연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지 10년이 넘은 분이었죠. 지연 씨는 제이크 이야기를 듣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다음 달에 한국에서 오시는데 한번 맡겨보실래요? 하고요. 사라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 음식이라면 더더욱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냄새부터가 다르잖아요. 하지만 더 이상 시도해볼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 그냥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수락했습니다. 지연 씨의 어머니, 이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분인 박순자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72살의 경상도 할머니였죠. 순자 할머니는 제이크를 처음 보자마자 한국어로 중얼거렸습니다. 딸 말로는 아이고 이 녀석 눈빛이 살아있네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아이의 편식 문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소를 지으며 손을 잡았죠.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할머니가 한 첫 번째 행동은 주방으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이크와 함께 마트에 가자고 했거든요. 장을 보자면서요. 제이크는 처음에 시큰둥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온갖 채소를 집어들며 신기한 것들을 하나씩 보여줬어요. 된장통을 열어 냄새를 맡게 했고 두부를 손으로 직접 눌러보게 했습니다. 먹으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느껴보라는 거였죠. 제이크는 이상하게도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거 뭐예요? 하면서 오히려 질문을 했거든요. 통역은 제스처와 지연 씨의 중간 번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 할머니는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된장국을 끓이기 시작했죠. 아무도 제이크에게 먹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혼자 조용히 국을 끓이셨어요. 부글부글 끓는 소리, 고소한 된장 냄새가 집 안 가득 퍼졌죠. 제이크는 자기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슬그머니 주방 문 앞에 와서 서 있었어요. 사라가 나중에 한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나 했는데 그 자리에서 10분은 서 있었던 것 같다고요. 할머니는 제이크를 보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작은 그릇에 된장국을 조금 담아서 식탁에 놓았어요. 앉아보렴. 이런 손짓과 함께요. 제이크는 앉았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국그릇을 들여다봤죠.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으로 국물을 조금 찍어서 혀에 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이크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그러더니 한 숟가락 가득 떠먹었습니다. 사라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지연 씨도 마찬가지였죠. 제이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우는 거야? 맛이 이상해? 하고 물었더니 제이크는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아파. 근데 좋아. 이게 핵심인데요. 아프지만 좋다. 아이 나름대로 표현한 말이었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은데 뭔가 깊은 맛. 낯선데 어딘가 편안한 느낌.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오래된 기억처럼 처음인데 낯설지 않은 그 느낌이요. 나중에 순자 할머니가 설명하셨습니다. 아이들은 원래 새로운 걸 무서워합니다. 억지로 먹이려 하면 더 무서워해요. 그냥 냄새를 맡게 하고 보게 하고 가까이 있게 하면 됩니다. 음식이 먼저 아이에게 다가가야 해요. 그날 이후 변화는 조금씩 시작됐습니다. 제이크는 할머니가 주방에 있을 때마다 어느새 곁에 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잡채도 만들고 감자조림도 만들었습니다. 억지로 먹이지 않았어요. 그냥 조금 떠서 옆에 놓아두었죠. 제이크가 먹고 싶으면 먹고 아니면 마는 거였습니다. 놀라운 건 제이크가 하나씩 먹어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잡채에 당면을 집어 먹었고 감자조림을 한 조각 집어 먹었어요. 강요가 아니라 호기심으로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거였습니다. 2주일이 지났을 때 사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이크가 학교 급식에서 미역국을 먹었다는 연락을 선생님에게 받은 겁니다. 그것도 2그릇이나요. 4년 동안 급식을 한 번도 먹지 않던 아이였는데 말이죠. 잠깐 여기서 정말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편식이 고쳐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음식이 가진 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된장국 한 그릇이 아이에게 처음으로 낯선 것이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경험을 준 겁니다. 세상이 조금 더 넓어진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걸 음식 친화 경험이라고 합니다. 강요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호기심 위주로 접근하는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교육학도 영양학도 모르셨지만 수십 년 동안 아이들을 키우면서 몸으로 터득한 방법을 쓰신 겁니다. 된장은 수천 년의 한국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콩을 발효시켜 만든 이 음식에는 과학적으로도 뛰어난 성분이 가득합니다. 유산균, 아미노산, 항암 성분까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된장이 가진 그 깊고 구수한 맛이 주는 위안이랍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겁니다. 힘들 때 된장국 한 그릇이 왜 그렇게 좋은지. 집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 어디서 왔건 어느 나라 사람이건 발효된 음식이 주는 깊은 맛은 몸 깊숙이 스며드는 법이거든요. 제이크가 눈물을 흘린 건 그 깊이를 8살 나름의 방식으로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 살아도 달라졌습니다. 아들에게 음식을 강요하는 대신 함께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로 한국 요리를 찾아보고 함께 도전해봤죠. 제이크는 이제 순두부찌개를 좋아하고 김치볶음밥도 먹습니다. 완전한 편식 교정은 아닙니다. 여전히 낯선 음식에는 시간이 필요하죠. 하지만 달라진 건 이제 시도한다는 겁니다. 사라는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문가 상담을 수십 번 받아도 안 됐던 게 할머니 된장국 한 그릇에 시작됐다고요. 그게 무슨 마법인지 모르겠다면서요. 마법이 아닙니다. 기다림입니다. 순자 할머니가 한 건 강요 없이 기다린 거였습니다. 음식에 위협이 없다는 걸 느끼게 한 거였어요. 향이 먼저 오고 빛깔이 먼저 오고 소리가 먼저 온 다음 맛이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그 순서가 중요했던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그 순서가 아닐까요? 여러분이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혹은 주변에 편식하는 아이가 있다면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음식을 먹이려 하지 말고 음식과 친해지게 해주세요. 억지로 식탁에 앉히는 대신 함께 장을 보고 함께 냄새를 맡고 함께 만들어 보세요. 아이들은 자기가 참여한 음식을 훨씬 잘 먹거든요. 된장국은 지금도 제이크의 집 냉장고에 있습니다. 사라가 직접 끓인 된장국이요. 완벽한 맛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제이크는 가끔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 국을 데워 먹는다고 합니다. 그게 음식이 가진 힘입니다. 국경을 넘고 언어를 넘어서요. 된장국 한 그릇이 텍사스의 편식쟁이 아이와 경상도 할머니를 이어줬습니다. 오늘 저녁 된장국 한 그릇 끓여보시는 건 어떨까요?